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영매 채널 김도인입니다. 이번 수업 사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동 팔판마을 부영 그린타운 8차 아파트입니다. 자,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고 대지권은 15.04평이고 건물의 면적은 25.65평입니다. 전용 면적 25.65평짜리 아파트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감정가는 1억 5,800. 그러나 두 번 유찰됐습니다. 자, 제가 이 물건을 수업 사건으로 선택한 이유기도 한데 64%까지 유찰돼서 1억 112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김땡땡. 자, 채권자는 흥 누구누구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법인이죠. 법인이고 입찰 33일 전입니다. 이제 33일 남은 사건입니다. 이것이 두 번 유찰된 게 시장의 어떤 영향인가, 감정평가서의 잘못인가, 아니면 여기 보시면 1층이거든요. 1층이라는 그 단점이 반영된 것인가, 아니면 복합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세 가지 이유가 다 유기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이렇게 유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감정가 1억 5,800에 1억 2,640, 그리고 또 떨어져서 1억 112만원. 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긴 아파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무난하게 우리가 길 지나다니면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하게 생긴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누가 거주하고 있고 누구를 명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자,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음. 자, 없음. 조사를 해봤으나 임차 내역이 없다. 자, 그럼 누가 살고 있느냐는 거죠. 현장 가서 어떻게 확인이 됐는지 현황 조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황 조사서에 보면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장 방문을 했으나 폐문 부재되어 있었다. 거주자 연락으로 미연락으로 점유 확인을 하지 못했고, 전입 세대 열람을 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보시면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 자,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등기 현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등기 현황은 어떠냐? 자, 소유권자가 있고, 자, 김 누구누구가 소유자고, 2014년 12월 31일 날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그때 지금 경매 신청한 채권자인 흥 누구누구누구가 1억 8,600, 이것이 소멸 기준이 되는 근저당입니다. 이 근저당 이후에 모든 근저당과 가압류, 압류, 임의 경매 등기, 이것들은 모두 다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인수할 것이 없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로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낙찰을 받게 되면 매수인이 무엇을 인수하느냐. 자,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등기 현황상 보면 인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현재 경매에 신청한 첫 번째 근저당 이후에 모든 등기는 말소됩니다. 관리비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낙찰자가 만나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연체금이 과다하면 낙찰자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꼭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니면 별도인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연체가 많이 됐다면 그 공과금의 금액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자, 조사를 했으나 내역이 없다. 점유자는 누구인가? 자,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전입세대 열람 내역상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는 집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명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소유자 세대죠. 그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하게 되고,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이사 협의를 한다면 그 강제 집행 중에 좀 한 가격 정도인 300 정도, 그 금액 이하에서 협의를 해서 그 돈을 주고 평화롭게 평화적으로 합의해서 내보내는 게 최선이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권리관계와 이 정도의 부담인 물건을 자, 어떻게 낙찰받을 것인가?
그럼 먼저 시장 매물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팔판마을 부영 그린타운 8차 동평행대 매물 보시면 우리는 1층입니다. 6층 1억 7천, 13층 1억 7천, 뭐 6층 1억 7천, 뭐 12층 1억 6천 5백 보면 저층 1억 6천이 있습니다. 자, 이 저층이 1층인지 2층인지 3층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저층에 해당하는 게 1억 6천 호가가 있더라. 그러면 실제 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거래를 보시면 2층에 1억 5,200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4층에 1억 4천도 기록이 됐었다. 자, 두 번이나 유찰된 거 보면 지금 우리가 두 번 유찰됐습니다. 이 두 번 유찰된 거 보면 이렇게 거래 내역에 나와 있는 이 가격이 감정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래서 대상물의 가치는 저는 4층이 1억 4천이었죠. 4천이었습니다. 그럼 1층은 얼마겠느냐? 1층은 저는 많이 받으면 1억 3,500, 적게 받으면 1억 2,5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낙찰 사례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사한 두 개만 뽑아 보겠습니다. 부영 그린 3차 전용 면적 18.1평짜리 두 개가 있었습니다. 10월 달에 두 개 있었습니다. 자, 하나는 6층, 하나는 15층. 둘 다 남행이고, 하나는 3차에 낙찰되었고, 하나는 2차에 낙찰되었다. 자, 2차와 3차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3차일 때는 13대 1이었고, 2차일 때는 2대 1이었다. 2차의 가격이 경매 매수 가격으로서는 큰 이익이 없을 때, 꼭 필요한 사람은 2명이었다. 그러나 3차까지 유찰돼서 가격적 매력이 굉장히 올라가고, 경매의 매수로 이익이 보인다라는 판단이 서자 시장에서의 반응은 13대 1이었습니다. 실거주자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사두자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자, 우리도 3차입니다. 3차까지 유찰됐지만 1층이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13대 1이라는 경쟁률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3차라는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있을 수 있다. 그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감정가는 이렇게 됐을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낙찰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세 대비 거래 가능 금액 대비 89와 86 낙찰가율이 낮은 편입니다. 가중 평균 교하면 87% 정도 되고 하한가 1억 2,500을 적용하면 1억 971만 원에 예상 낙찰됩니다. 예상 낙찰가입니다. 자, 그럼 상한가 적용하면 또 1억 1,800. 자, 1억 한 1,000 정도에서 1억 1,800 정도 이 금액 사이에 낙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취득세는 1.1%. 그럼 예상되는 비용은 중간 가격 정도 적용하면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등기비용 그리고 명도비용은 300. 자, 그렇게 했을 때 1억 1,900. 자, 이 정도에서 정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